세계 최고의 기록들을 알아보는 이것이 세계 최고. 오늘은 바다 이야기로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부터 가장 작은 해양까지 총정리입니다. 5대양 중 가장 큰 해양. 지구의 바다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5대양으로 나뉘며 그중 태평양이 총 면적 1억 8천만 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은 해양으로 꼽힙니다. 이는 지구 총 면적의 35%, 전체 해양의 절반을 차지하는 크기이며 지구의 모든 대륙을 합한 면적보다 큽니다. 1520년 11월 포르투갈의 탐험가였던 마젤란은 새로운 해양을 발견한 뒤 유달리 바람이 없고 파도도 잔잔하다 하여 평화롭다는 뜻의 태평양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화산, 지진 활동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환태평양 지역이며 남이 40도에 위치해 1년 내내 강한 서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높게 일어 무섭게 포효하는 서풍지대라고 불립니다. 태평양은 베링 해협이 차가운 북극 해류의 유입을 막아주기 때문에 해수면 온도가 해양 평균 온도 섭씨 17.5도보다 높은 섭씨 19도로 유지됩니다. 태평양의 난류를 따라 페루, 미국, 캐나다, 일본 북해도 중국의 단산군도에 걸쳐 환태평양 지대의 세계 최대의 어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태평양에서 발견된 부유생물만 380여 종이 넘으며 각양각색의 해조류와 현화식물로 구성된 침수식물이 해저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어, 청어, 참치가 포획되며 바다표범, 돌고래, 유파오시아 등 다양한 해양 동물이 태평양에 서식하고 생산되는 어류는 세계 어류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이용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그 외에도 태평양은 대륙붕의 석유나 천연가스, 심해저 광물, 해안 사광 등 광물 자원도 풍부해 각종 탐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대양 중 가장 작은 해양. 북극해의 면적은 1478만 제곱킬로미터로 5대양 중 면적이 가장 작은데 이것은 태평양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며 전체 해양 면적의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극해는 북반구 극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백야와 극야 현상이 매년 지속되는데 4에서 9월은 백야, 10에서 3월은 극야 현상이 나타나며 이렇게 한 번의 낮과 한 번의 밤이 지나가면 북극의 1년이 지나갑니다. 길고 긴 북극의 밤이 시작되면 눈부시게 아름답고 신비한 북극광이 노로라가 하늘을 수놓습니다. 그러나 오로라의 아름다움도 북극의 살갗을 애는 추위와 바람을 감춰주진 못하는데 북극의 겨울은 하루 종일 눈발이 흩날리는 혹한의 연속입니다. 겨울에는 북극해의 80% 이상의 해수면이 얼어붙고 여름이라고 해도 절반 정도만 해빙되는데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생명체들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해초, 북극해를 가로지르는 물고기 때 수면 위로 드러냈다 사라지는 바다표범과 바다코끼리, 북극해의 제왕이라 불리는 북극곰까지 추위가 넘실대는 북극해의 강인한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얼음집을 짓고 사는 것으로 유명한 에스키모인들은 수렵 생활을 하는 북극의 토속민족인데 에스키모는 날고기를 먹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그들 스스로는 이뉴잇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뉴잇족은 북극에서 4000년이라는 수렵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인종이지만 근래에는 현대 문명의 영향을 받아 이들의 생활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바다.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큰 바다는 무리를 지어 다니는 상어떼가 많기로 유명한 남태평양의 코랄해로 총 면적은 479.1제곱킬로미터로 중국 대륙의 절반에 상당하는 크기입니다. 서쪽으로는 오세아니아 대륙이 있고 남쪽은 태즈먼해와 연결되고 동북쪽은 뉴헤브리디스 제도, 솔로몬 제도, 뉴기니 섬 등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코랄해는 태평양에 속하는 가장 큰 바다이며 적도 부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수 온도가 항상 섭씨 20도 이상으로 유지되며 가장 더운 달에는 섭씨 28도가 넘기도 합니다. 코랄해의 바닷물은 맑고 투명한 쪽빛을 띠며 투명도가 높아 심해까지 햇빛이 도달하는데 염분 함량은 27에서 38% 사이로 산호충이 자라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랄해의 대륙분과 해변의 얕은 바다 곳곳에서는 산호충이 자라나 형성된 갖가지 형태의 산호초를 볼 수 있습니다. 썰물 때가 되면 산호초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코랄해의 이국적인 열대 분위기를 발산하는데 이곳의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산호초들 때문에 코랄산호초 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중 코랄해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북동쪽 해안을 따라 발달한 세계 최대의 산호초입니다. 아름다운 열대 어류와 연체동물 등 다양한 생물이 산호초와 함께 어우러진 코랄의 바닷속 경치는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습니다. 가장 작은 바다.
마르마라해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만나는 분계선에 있는 바다로 북동쪽으로 보스포루스로 흑해와 서남쪽으로는 다르다네스 해협으로 에게해와 연결됩니다. 마르마라해는 총 면적이 1만 1천 제곱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바다인데 총 길이는 280km이며 너비가 80km밖에 되지 않지만 평균 깊이는 494m이며 가장 깊은 심해의 깊이는 1355m나 됩니다.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은 마르마라해 북부의 보스포루스 해협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도시로 아시아와 유럽의 통로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매년 2만 척이 넘는 선박이 마르마라해를 통해 흑해로 들어갑니다. 마르마라해는 생성된 지 100만 년밖에 되지 않은 지질학적으로 매우 젊은 바다인데 당시 육지의 오래된 단층면에 대규모 침강이 발생하면서 보스포루스와 다르다넬스 해협이 생성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오랫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던 흑해는 해협이 생성되면서 지중해와 통하는 통로를 얻었습니다. 마르마라해에 있는 섬들은 지진 등 지각운동이 일어나면서 산이 해저로 침강하고 산봉우리만 해수면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염도가 가장 낮은 바다. 유럽 대륙과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이에 위치한 발트해의 총 면적은 42만 제곱킬로미터이며 세계에서 가장 염도가 낮은 바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트해 외해의 염도는 20ppt, 중부해역은 6에서 8ppt, 북부와 동부해역은 2ppt로 담수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발트해는 서쪽에 3개의 좁고 얕은 해협으로 북해와 연결되어 있을 뿐 사면이 거의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어 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폐쇄적 지형 때문에 다른 지역의 해수가 발트해로 거의 유입되지 못하며 발트해와 연결된 250여 개의 강하류에서 매년 472세제곱미터의 담수가 유입되어 발트해의 염도를 낮추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발트해의 연중 수준하고 서늘한 기후 때문에 해수면에 증발이 적게 일어나 강수량과 증발량의 차이가 거의 없어 염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염분이 적은 발트해의 바다색은 대체로 짙고 깊은 색을 띠는데 일부 많은 옅은 갈색을 띠기도 하며 유일하게 발트해 중부 지역에서만 맑은 날이 돼야 푸른색 쪽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만의 가장 얕은 곳은 덴마크의 유틀란트 반도가 있는 대륙붕, 가장 깊은 곳은 스웨덴 남부 연안 리코핀과 보틀란드 섬 사이, 스웨덴과 올란드 제도 사이에 있는 보트니아 만 지역이 가장 깊습니다. 염도가 낮은 바닷물은 해양생물의 서식 환경에도 영향을 주어 발트해 수산자원의 종류와 개체수가 매우 적습니다. 발트해의 대구 어획량은 대서양의 5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지만 오히려 민물을 좋아하는 농어나 도미, 창꼬치 같은 바닷고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가장 넓은 내해. 지중해는 세계에서 대륙으로 둘러싸인 바다 중 면적이 가장 넓은 내해이면서 가장 더러운 바다로 꼽히는데 유럽 대륙 남단과 북아프리카 대륙이 접하는 곳의 해역으로 총 면적은 25만 1,2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지중해는 사면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 말 그대로 땅 사이에 있는 바다, 지중해입니다. 서쪽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대서양으로 흘러나가는데 지브롤터 해협이 가장 좁은 곳은 폭이 13km밖에 되지 않아 항로도 비교적 얕은 편입니다. 동북부는 다르다네스 해협 마르마라 헤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 흑해와 이어지며 동남쪽은 수에즈 운하를 거쳐 홍해로 통합니다. 지중해의 최저심해는 그리스 남쪽의 깊이 5,121m인 이오니아 해분지대인데 시칠리아 섬과 아프리카 대륙 북부 사이에 해저 산맥을 기준으로 동서로 양분됩니다. 서지중해는 다시 알보란, 알제리, 티르니아 해분으로 나뉘며 동부는 이오니아와 레반트 해분으로 구분됩니다. 지중해는 남부 연안의 튀니지를 제외하고는 겨울에는 온난수륜 기류, 여름에는 고온건조 기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북아프리카 대륙 연안 지역은 대부분 연 강수량이 250ml 미만이지만 크로아티아의 달마티아 해안 지역은 연 강수량이 2,500ml나 됩니다. 지중해는 해양생물에게 필요한 인산염, 질산염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양 자원은 그다지 풍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구, 넙치, 가자미, 광어, 정어리 등이 소규모로 포획되며 조개류, 산호, 해면, 해조 등도 채취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지중해 해양 동식물의 과다 포획 채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시칠리아, 리비아, 튀니지 연안에서 발견되는 석유와 아드리아 해에서 채굴되는 천연가스는 지중해 경제성장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중해에서 주로 생산되는 특산물로는 올리브, 오렌지, 포도, 코르크 등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원으로 한 관광산업은 단연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주요 재정 소득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가장 더러운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매년 지중해로 유입되는 폐수만 35억 세제곱미터가 넘으며 1억 3천 톤의 쓰레기가 지중해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중 지중해의 연안 18개, 국가의 58개의 석유 수출입 항구에서 석유를 하역할 때 지중해로 유입되는 석유 폐수가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록들을 알아보는 이것이 세계 최고, 오늘은 바다 이야기로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부터 가장 작은 해안까지 총정리였습니다.